아주 우리에게 보약 같은 내용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첫 번째 봐봐요. 요거는 이제 사업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업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고 있다. 뭐가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읽어요.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거단지만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사업인 거지, 이게. 그 사업마다 별도의 특례법이 있긴 합니다만 개발사업은 어떤 간에 가장 베이스로 어떤 목적이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봐요.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이에 대한 동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니까? 환지 방식이니까. 이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다. 그래서 수용 방식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수용된 거니까. 환지 방식이라면 쫑알쫑알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봐요.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어지는 토지 면적의 얼마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시작. 엔드야, 엔드.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면적이 높다. 이건 개발 사업이니까. 총수 2분의 1. 다음 주에 정비법 가면 거기는 소유자 총수가 더 높아요. 정비사업은 켜켜이 건물이 있었거든. 이해관계인 동의를 많이 받아야 아무래도 저항이 덜하니까. 한 번 더. 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토지 사업이야. 그리고 정비사업은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거고, 그러면 저항을 누르려면 동의를 많이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개발 사업은 토지니까 토지 면적의 동의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해. 하지만 정비사업은 토지 위에 켜켜이 건물이 있다 보니까 소유자 총수의 동의를 많이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면적이 높아. 개발 사업이니까. 내 말 뜻 이해되겠죠? 그러면 뒤에 가서 안 헷갈려. 그죠? 그 얘기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분의 2, 2분의 1. 그리고 누가 시행자이면 이런 동의는 필요 없을까?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외되겠죠. 참 잘 나와 이거. 그래서 반드시 외워줘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정권자가 누구냐고 나오죠. 한번 말해. 지정권자. 완전 중요하죠. 지정권자 정의를 못 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시, 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은 짧게 대장이라고 할게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구나. 그렇죠? 하지만 단서에서 다만 다음의 경우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뭐 분렵이 됐다, 뭐 천재지변이다, 국가가 실시할 필요는 다 아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 요청에 의한 거냐 아니면 제안을 하는 거냐 라는 걸 봐서 내용을 좀 구분해 줘야 한다. 한번 물어볼게요. 요청이란 단어가 나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무슨 장관급 얘기하는 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요청,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요청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다. 지방공사 아니고. 됐죠? 그리고 제안을 국장한테 직접 한다는 말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제안이 나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국장이 이를 정한다. 그러니까 국장의 지정사유에 특히 요청에 의한 거와 제안에 의한 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 이해가셨죠?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꼭 2번, 3번이 가장 베스트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고.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효과 좀 봅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됐다. 그러면 뭐로 간주하는 거죠? 도시 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간주해 주겠다. 도시 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 다만 뭐는 그렇지 않죠? 취락지구죠.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죠? 왜? 취락지구는 도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산속에서 집 짓고 사는 거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 가셨죠? 왜들? 그리고 5번 내용인데 가끔 잘 나오죠. 잘 읽어봐요. 도시개발구역의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뭐를?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발구역이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구역 아닌지 밖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하는 경우에 그 비용부담구역은 계획은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하나 뭐였지? 수용사용되어지는 세부 목록, 또 임대주택 건설계획, 순환개발 4가지. 아까 했는데 어쨌든 5번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은 뭐냐면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개발계획을 먼저 만드는 경우라도 내용 중에 나중에 구역 정한 다음에 넣을 수 있다고. 그 개념 혼동하지 말라고. 아예 구역을 먼저 정하는 거와 다르다고.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6번도 중요하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죠. 뭐 제외하고?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답으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 나왔을 때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가 나오면 다 안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 명령 때문에 헷갈려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오답을 오해하시면 안 돼. 항상 많이 물어보는 거. 이건 왜 그런 거라고? 수용보상가 더 받으려고 작업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형질 변경 경작과는 다른 내용이야. 이해 가셨죠? 오해하지 말고. 그 다음 7번도 아주 중요하죠. 다 중요하다네. 미안해요. 뭐라고요? 그러면 7번은 뭐예요? 마지막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럼 잘 봐봐요. 항상 기간을 맞출 때는 어디부터 어딘지를 봐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만든대요. 뭐가 먼저야 그럼 지금? 구역을 먼저 정한 거야. 어디서? 보존녹지 제외한 녹관농자, 국장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리고 주상공 30% 이하일 때. 알았죠? 그거? 그러면 구역 먼저 정하고 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뒤에 개발계획이 오겠죠? 그러면 구역이 정해지고 나서 개발계획을 몇 년? 2년 되도록 수립고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2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봐야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개발계획에서 실시계획은 몇 년이야? 3년이겠지. 근데 지금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을 얘기하는 거니까 2년이겠지. 하지만 그것도 얼마면? 면적이 330만 이상이라면 몇 년? 5년으로 봐주거든. 이 자체로 박스를 쳐서 기역, 니은 채우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문제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정비법에 가면 또 달라. 다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화내지 말고 화내면 지는 거야. 누구나 화는 난다. 하지만 참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했습니다.